장윤정 씨는 45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자신이 인생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조용한 순간에 한 늦은 고백으로 아마도 자신과의 감정적인 대화에서였거나 그녀가 썼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에서였을 것입니다. 1980년 2월 16일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난 장윤정은 수백만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킨 달콤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트로트의 여왕으로 알려진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불후의 히트곡과 화려한 무대, 팬들에게 종종 가져다준 밝은 미소 뒤에는 장윤정의 인생이 커다란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반세기가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그녀지만 그 어둠을 쉽게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그녀의 직업에서 겪는 어려움 또는 명예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그녀 개인적인 삶에서 겪은 깊은 상처, 즉 그녀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강한 모습 뒤에 숨은 상실과 후회이기도 합니다. 45세의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공개적으로 정체를 밝힌 적이 없는 여성에게, 하지만 아마도 남편인 도견관을 언급했을지도 모르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은 지나간 일을 받아들이려는 시도처럼 보이고, 기회가 있었을 때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해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장윤정의 인생은 빛나는 고음과 슬픈 선율로 이루어진 긴 교향곡이며, 재능과 회복력, 그리고 잠 못 이루는 긴 밤에 그녀가 조용히 닦은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윤정은 한국의 산과 논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인 충주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세 자녀 중 장녀인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언니 역할을 짊어져야 했고, 건설 노동자인 아버지와 노점 상인인 어머니를 둔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항상 남동생과 여동생을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장 씨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으며 집에 있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리는 트로트 노래를 자주 불렀는데,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충주의 골목길에 울려 퍼져 이웃집 사람들도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 초에 그녀의 아버지가 직장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고 온 가족이 어머니의 빈약한 급여로 살아가야 하면서 그녀의 가족은 심각한 빈곤에 빠졌습니다. 장은 추운 겨울에 동생과 함께 숲에서 땔감을 주워서 작은 집을 따뜻하게 해야 했던 날들이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추위에 떨렸지만 그의 눈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여전히 빛났다. 그러한 고난은 그녀의 강한 의지를 키워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거의 털어놓지 않는 깊은 슬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지역 노래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재능은 금세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의 가장 큰 슬픔은 2008년 동생 장경훈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로 그녀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낸 뒤 늘 가족의 마지막 남은 날개로 여겼던 경훈이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희귀한 인터뷰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닥에 쓰러져 눈물이 닿을 때까지 울었고, 마치 동생과 함께 영혼의 일부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경훈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그와 더 함께 할 수 없다는 아픔이기도 했고, 명성의 정점에 서 있던 지금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도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장윤정의 가수로서의 경력은 찬란한 정점과 씁쓸한 실패로 가득한 긴 여정이며,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춘 눈물로 쓰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999년 데뷔 싱글 Come to Me로 프로 음악 경력을 시작했지만, 그녀가 진정한 인기를 얻은 것은 2004년 Oh My Goodness, 어머나를 발매하면서부터였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KBS 가요대상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면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장윤정 트위스트, 첫사랑, 너의 계절 등
매 곡마다 감미롭고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며 트로트 여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앨범 더 세컨드 2005는 30만 장 이상 팔렸는데, 이는 디지털 음악이 물리적 음반을 앞지르기 시작하던 시대에 인상적인 판매고였고, 그녀는 곧 21세기의 한국 전통 음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골든 피셔리와 해피투게더 등의 쇼에서 MC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그녀의 매력과 유머로 청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부산에서 열리는 그녀의 콘서트는 항상 매진되고, 수만 명의 관객이 젊은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곡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녀의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지기 전 외모가 충분히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와 케이팝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목소리가 너무 전통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충주의 작은 카페에 앉아 관객 몇 명만 있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꿈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2007년 그녀는 세금 포탈 혐의를 받으며 대형 스캔들에 휘말렸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전 매니저의 오해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으로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울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울었던 때는 실패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 즉 목소리가 쉰 때까지 노래 연습을 하느라 잠 못 이룬 밤, 목이 아픈데도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씩 보컬 트레이닝을 했던 때, 그리고 관객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개인적인 슬픔을 숨겨야 했던 공연에서도 왔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거둔 뒤에도 큰 쇼가 있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퀸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팬들과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장윤정이 늘 바라던 성과는 단순히 명예나 돈만이 아니라 세대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음악적 유산, 그녀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이룬 꿈입니다. 충주의 작은 집에서 노래를 부르던 어린 시절, 논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그녀의 첫 청중이었던 시절부터 그녀는 종종 구식으로 여겨지는 장르인 트로트를 현대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수업에 몇 시간씩 앉아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모든 음표를 적으며 정식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한때 뉴욕 카네기 홀이나 도쿄 NHK 홀 등 국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한국의 트로트 노래와 세계적인 발라드를 함께 부르는 것이었죠. 2005년 KBS 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큰 진전이었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로서가 아니라 각 곡을 통해 한국인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항구 노동자들에게 바치는 노래인 인천항은 그러한 노력에 대한 증거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밀려오면서 그녀가 녹음하면서 울었던 노래입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 여성들, 특히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하며 자선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농촌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무료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2018년 그녀는 앨범 호프를 발매했는데 청중이 노래의 모든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감동에 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꿈을 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음악 프로듀서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언젠가는 젊은 트로트 재능을 발굴하는 쇼를 만들어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장윤정에게 가장 큰 성취는 단순히 상이나 음반 판매량이 아니라 청중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능력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삶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을 것 같았을 때에도 말입니다. 장윤정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가 마침내 자신 아마도 남편 도견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음.
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감동적인 장입니다. 그녀는 2012년 자신보다 2살 어린 KBS 아나운서 도견관을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다. 두 사람은 곧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성과 따뜻함에,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성실함에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간의 교제 끝에 2013년 4월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소규모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 씨는 서약을 낭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 씨는 수년간의 직장 생활과 개인적 상실로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며 말입니다. 그들은 2014년에 첫째 아들 연우를, 2018년에 둘째 딸 하영을 낳았는데 이 작은 가족이 그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는 도견관 씨의 남동생이 그녀가 갚지 않은 대출금을 놓고 그녀를 고소하면서 스캔들에 휘말렸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남편 가족과 수개월 동안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그녀는 결코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슬픔, 오해,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족이 기대하는 며느리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려 혼자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소한 다툼이나 명예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바쁜 일정 때문에 도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같은 침대, 다른 꿈에서 자신이 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했으며, 오빠의 죽음부터 직장 생활의 어려움까지 자신의 정서적 상처가 자신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작은 가족을 상처 입힐까봐 두려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도견과는 인내심과 이해심 후